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7개 부처 장관청문회가 어제로 모두 일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인사청문회라는 건 어차피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라서 진수희 전 의원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우선. 아니 뭐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런 청문회 뭐 하러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이번 청문회가 모르겠습니다. 개각폭이 컸던 탓인지 유독 뭐가 이 후보들이 흠집이 많았던 거 아니야 이런 그 느낌이라든지 인상을 네. 좀 준 것 같은데 네. 일단 사과 청문회라는 사과. 얘기가 있죠. 모든 후보들이 그냥 죄송하다, 송구하다, 예.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 인정한다. 이렇게 사과하기에 급급해서 뭐 어떤 기자는 죄송하다, 송구하다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를 세볼 정도였다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통과 의례 그냥 요식행위인 청문회가 돼버렸고 또 결론은 요즘 시체말로 답정너 청문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안 돼도 임명? 뭐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답정너 청문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의 청문회는 할 필요가 있겠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 정파를 떠나서 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청문회 제도 개선 얘기는 조금 네, 뒤에 네. 좀 하고요.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런 청문회를 뭐하러 하나라는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네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벼렀다면서 저렇게 못할까? 사실 이번에는 그 7분 가운데 제 기준에서도 저분은 너무하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사람이 없어서 저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국민들이 알기 쉽게 화내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흔들게 하지 않고 잘 질문해서 사실은 인사권자의 공감까지 끌어내는 게 저는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감일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일지. 근데 그런 거 못 봤고요. 막 호통치고. 네, 그냥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화내고 호통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나고 첫째.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거. 두 번째는 박영선 내정자 하나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쩔쩔매더만요. 아주. 그거 보면서 사실 황교안 청문회가 아니고 박영선 청문회인데 황교안 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나니 좋은 건 박영선 내정자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근본적으로 통과 의례다. 그건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럼 어디까지 제한하냐 토론할 여지가 많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완패한 청문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당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거의 사선하면서 10수년을 청문위원으로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맞아요. 후보예요. 그런데 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은 지금 초재선,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원내 그 대표실 차원에서 전략을 다시 짰어요. 전략을 간사 중심으로 간사가 플로어 리더가 돼서 간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거기에 역할 분담을 하는 그 리더가 좀 간사가 그 리더 역할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 같은 것도 막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거르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도 좀 국민적인 공감이나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깊이 있게 검증하는 이런 전략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마침 그 얘기 하시니까 진수희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도 해보셨고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받아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우선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각 정당별로 팀플레이 안 하죠? 팀플레이를 제 국회 경험으로는 이 보수 진영 쪽은 팀플레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저 있을 때 그 열린우리당이라든지 뭐 통합민주당이라든지 그쪽은 좀 하는데. 이 민주당들은 좀 그 팀플레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근데 이 그 보수당 쪽은 그게 잘 안 된다는 인상을 아니 우리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고 한 의원이 물은 거 또 묻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당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청문회 받으실 때. 뭐 다른 자료 그 제출을 요구하는 건 뭐 저는 청문회여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때 이거는 부당하다 싶었던 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관련해서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 그다음에 그 딸의 대학 입시 성적 관련한 이런 것까지를 요구하는 거는 참 좀 이거는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저는 박영선 의원 그 후보의 경우 그 진료 기록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요구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취지가 개인 진료 기록은 사실 그 뭐 병원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무슨 특혜가 있었냐. 그 왜 이게 수술이나 이런 것도 순서가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 그걸 혹시 새치기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볼 그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좀 저는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최민희 전 의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 답답하다는 게 팀플레이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애초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2016년 진박 공천 결과로 뭐 초재선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데 정말 국회의원들이 보통의 상식인들보다 준비를 안 했다고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진료 기록 달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병명을 적시해서 보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반격할 수도 있고 보는 국민들도 아니 저렇게 병명까지 저렇게 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동정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마구 질문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무조건 특혜가 있었다. 이걸 전제로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해당 병원에 취재도 하고 찾아가고 최소한의 증언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이 정말 일을 잘해서 그런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을 적어도 청와대에서 이게 여론이다라고 할 만큼의 실력은 보여줘야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도록. 그런데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의도 없고 오죽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런 얘기가 박영선 후보자 입에 나올 때 제가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청문회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자유한국당 쪽은 뭐 7명 다 안 된다는 시 있고. 그것도 문제죠. 지금 그나마 우리 진수희 전 의원은 아까 참 흠결들이 많이 보이더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분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적 평가를 해서 그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인사권자도 그걸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7명 모두 안 되겠다 이러면 그럼 7명 모두 그냥 임명 강행하기가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는 이런 묘한 상황이거든요. 두 분도 한번 거론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냥 무난히 통과야. 어떠세요? 한번 두 분 개인 의견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저는 하여튼 그 최정호 국토교통부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그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통일부 장관의 경우도 지금 뭐 청문회 그냥 넘기기 위해서 말 조금 바꾸고 표현 조금 바꾼다 그래도 그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사고 체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그냥 최소한으로 하면 그 두 분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아까 최민희 전 의원 보기에도 이 사람 문제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앞에 말씀하신 분 내용상으로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보니 정말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그분의 경우는 그래도 관료라서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국토부에 있었고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그분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하여튼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런 날 올 줄 모르고 했던 거의 막말 수준의 SNS 있잖아요. 발언들. 그 발언들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그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예, 아니, 저는 후보들이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아서 뭐 그걸 수없이 많은 사과를 했다는데 그 정도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요청이 와도 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보니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자연인으로 살기에는 몰라도 고위 공직 특히 저기 최정호 장관의 경우는 부동산 뭐 몇 채 가진 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범법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하고는 그 다른 방향이잖아요.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면서 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어긋나는 일을 한 분은 좀 곤란하지 않나. 아까 그 청문회의 제도 개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청문회는 너무 좀 엄격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런 정도의 청문회를 예상하면 도대체 누구를 데려다 쓸 수 있느냐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이런 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나도 봐가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원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 개인의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해서 일단 걸르고 거기 걸러진 사람을 이쪽 이제 정책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한다는 거니까 우리도 비공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만 공개 정책 청문회에 나온다. 걸러진.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지난 정부 때 그 여당이었던 뭐죠 새누리당 쪽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반대하죠. 좀 받아서 좀 했더라면 이게 제가 두 당 하는 거 보면 평생 야당할 것처럼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은 1년밖에 안 남은 기간에라도 이런 제도 개선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원화?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요. 지금 국회 1년 남았는데 이 얘기하는 게 좀 입이 아픈 수준으로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예전부터 도덕성만 얘기하다가 파행되는 게 우리 청문회의 모습이고. 정책 검증은 잘 안 하죠. 정책 검증은 재미없어하고 언론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언론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미국식으로 개인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근데 의원들한테 가서 비공개되는 일이 없거든요. 다 공개하고 앞다투어. 그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 마련해서 이원화하는 게 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당 의원들일수록 아니 이게 내가 국민 앞에 히트 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비공개로 하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지금 입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잘 못 알고 계신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화도 내고 그러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스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박영선 내정자가 스타 됐고요. 그래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미리 그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스타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사실 팩트를 취재해서 던질 때 스타가 되는 거 시죠. 그렇죠. 결국은 국회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청문회 평가는 그 정도 하고요. 앞에도 잠깐 그 박영선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얘기가 좀 불똥이 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핑계라기보다는 그걸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거는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김학의 전 차관 건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특검하자 그러고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특별수사대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진수희 전 의원. 저는 이거 좀 저 국민 입장에서 피곤해요. 이 사건 계속 접하기도 좀 괴롭고요. 그래서 빨리 좀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당 주장하듯이 또 특검하면 그 국회에서 특검법 만드는데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조건부로 드루킹 재특검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한없이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특별수사대, 수사단, 수사대
그러니까 검찰도 좀 비상한 각오로 이거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지대하다는 그거를 10분 염두에 둬서 좀 그 정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로부터 또 독립된 진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 조건을 만들어주고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그 미심쩍은 게 뭐냐면 야당에서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뭐 이런 구도를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 지금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또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조응천 그 공직기관 비서관인가요? 근데 민정비서관 이중희 씨는 또 집어넣고 이 조응천 비서관은 또 빼고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 지휘자였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 포함시키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또 의혹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수사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나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특검이고 물타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재특검을 한 사례가 없으니까 또 특검법까지 손대야 되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이 사안이 청와대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개입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입하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최동욱 검찰총장 들어가는 거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 4월 2일에 임명돼서 2013년 9월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미 2013년 6월 7일 날 혼외자 문제가 터집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흘렸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야 되는데 그때와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가 안 나와서 안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이제 공직기강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수사 외압을 했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은폐 지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서 안 나온 거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이 두 사람도 뭐 은폐에 관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넣는 게 좋았다. 처음부터 넣고 그랬다면 아니 이제 뭐 어떻게 넣어요? 그냥 그 라인에 없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안 나오고 이 사람 곽상도 이중희 두 분은 경찰이 지목한 거예요. 민정수석이 지시했다. 이 사람이 지시했다. 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넣은 건데. 진상조사단으로서는 자기들한테 진술이 확보된 사람들만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하다가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거기에 조응천 의원이나 최동욱 총장도 관여가 돼 있다. 당연히 수사해야죠. 근데 뭐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특검이 맞다고 본다. 일단 저는 특검을 자유한국당도 또 이것도 스텝이 꼬였죠. 황교안 대표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야당 탄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스텝이 꼬이다 보니 특검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의심도 있고 그러니 특검이 가장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김학의 이 양반을 뭐가 있나 봐요. 뭐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황교안 대표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을 텐데 막 화들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 황교안 대표 스타일이 보면 좀 목회자 같은 분위기도 있고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왜 저렇게 화들짝 저러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는 있어요. 야당이 되다 보면 피해의식이 생겨나게 마련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그걸 크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심했어요. 자, 아무튼 이게 특검이 되려면 어쨌든 여야가 대화와 절충을 통해서 뭔가 뭐 하나만 하든지 2개 정도 하든지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화도 잘 안 시작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야 정말 이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 훼손된다 싶으면 빨리빨리 특검이라도 해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상반기 안에 뭔가 클리어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